예고해드린 대로 2부 주제는요. 저희 제2순환도로 맥커리와 관련된 의혹들을 좀 살펴보는 주제입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보혜 관련해서 좀 주제를 다뤄봤고요. 2부에서는 각 당의 또 멤버분들이 다 주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예쁘게 또 이렇게 나무로 저희 이름과 명패를 만들어주신 이 국민TV 광주협의회 최성돈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잘 화면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게 나무로 다 이렇게 목각으로 돼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는 방송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체인지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꼭 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지르면 또 될지도 몰라요. 아, 문지르면 지워지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또 일부에서 못 보셨던 얼굴들 두 분이 계셔서요. 저희 진격의 민주당이랑 미래소년 코난당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 코난의 2부 출연자 이민철입니다. 아니죠. 네. 조금 전에 분당했어요. 분당 현거 하셨어요. 그 탈당했어요. 탈당하셨어요. 맥주당 맞죠? 맥주당 심각하게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네요. 네, 아니 1초도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맥주당을 만드셨어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반갑습니다. 일부 출연 홍대리를 진격의 민주당 당원으로 섭외하려고 마음먹고 오늘 2부에 출연한 진격의 민주당 란입니다. 아, 뭔가 여기 기억 정경유착입니까? 아직 그 홍대리님이 네. 당원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직. 네네네. 보혜.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주제 좀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2순환도로는 광주 시민들이 출퇴근하시거나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최소 한두 번 이상? 두 번이죠. 왔다 갔다 하니까 보통. 그렇게 이용을 많이들 하시고 또 광주도 사실 차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도 이제 뭐랄까 정체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그리고 제2순환도로로 다니면 확실히 단축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하이패스로 설치해서 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제2순환도로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 그와 관련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해보다 보니까 우리 따당님이 또 여러 부분에 이게 출연이 되시던데 비슷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본인이신가요? 그분을 한번 우리 쇼당으로 한번 입당을 시켜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이 다른 분인가 보죠?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이 사건을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너무 비슷하게 네. 생기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쌍둥이인 줄 의혹이라거나 알았어요. 네, 의혹이라거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 게스트 따로 부를 필요 없이 네. 따당님으로 오늘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맥커리와 관련한 의혹 그리고 제2순환도로를 둘러싼 어떤 문제들이 좀 있는 건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좀.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게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이라고 하는데 수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수요 예측에 못 미쳤을 때 그 돈을 시에서 보존을 해주는 방식이죠. 근데 제일 처음에 수요 예측이 터무니가 없었어요. 실제 예측에 비하면은 한 40% 정도?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이 정도면 그 연구가 아니라 점을 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연구가 아니라 뭐 점을 쳐도 이렇게 틀리지 않아요. 찍어도. 찍어도 이렇게 틀리나. 왜냐면 이것이 1년에 몇백억이라는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아까워.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국민을 착취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것은 네. 우리 부드럽게 라니아가 가신다면서. 네, 세금 낭비는 국민 착취다.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 이제 가운데 시장이 이제 이걸 문제를 삼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1차에서 승소하고 2차도 승소하고 대법원 이제 판결을 앞두고 나서 이제 협상을 들어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게 된 때 재판을 앞두고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판을 포기하고 협상을 할까요? 재판 진행하면서 협상을 할까요? 재판하면서 해야죠. 근데 재판을 포기해요. 대법원 광주시가? 네. 광주시가. 승소했는데도 네. 이제 왜 대법원은 그랬을까? 그러니까 의혹적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민선 6기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재협상으로 기울게 되고 재협상에서 이제 1,000억 가량을 이제 줄였다고 이제 광주시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과연 1,000억을 줄였느냐? 근데 좀 몇 가지 따져볼 부분이 있더라고요. 합의금이라는 것을 합의금의 성격의 369억을 맥커리 측에 주게 됩니다. 어째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합의금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주는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길 수 있는 광주시가 맥커리한테 준다. 그러면 피해자가 맥커리고 가해자가 광주시냐. 뭐 이런 의혹도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올 2018년 초에 이거와 관련된 이제 광주시와 유착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한 분께서 뭐 어려운 결정 좀 그렇게 하셨고 그 관련된 분들이 몇 분 지금 구속되어 있고 또 1월 22일 날 그거 관련된 또 재판 뭐 판결이 또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누가 다치고 누가 구속이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혹도 그래요. 이 의혹이 어느 정도의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가 시민한테 과연 돌아갈 수 있느냐. 전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 저도 왜 네. 제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 아니 전문가 해야 하는가. 전문가처럼 생긴 사람. 왜 그래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직무유기고 반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생각보다 뭐 이것저것 문제가 되게 많아 보여요. 저는 사실 이제 선거 때가 오거나 이러면은 그 통행료 그냥 인하와 관련돼서만 많이 이제 정책으로 다뤄지니까 아, 그래 매일매일 다니는 도로인데 1,200원씩 계속 꼬박꼬박 낼라니까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도 했고 민자 이제 도로이다 보니까 계속 이 비용이 납부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언제까지 이 돈을 계속 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은 해봤는데 의혹이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따당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요 분석이라고 하나요? 예. 그 문제는 사실 도시철도 2호선 최근에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예측. 예, 수요 예측.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렇게 큰 막대한 도로를 깔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곳을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과 추정을 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이제 투자도 하고 규모도 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순환도로 이용을 추산해 낼 때 광주시의 인구가 200만 정도를 될 거다라고 추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같은 사람이 찍어주나 봐요. 왜냐면 도시철도도 200만이었고 이것도 200만인데 이게 좀 여기서부터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예,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어찌됐든 이제 맥커리 측에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뭐 구간별로 좀 다르긴 한데 근데 맥커리가 이제 만든 회사가 광주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예요. 이 회사는 SPC 회사인데 투자 회사. 예, 맥커리가. 예. 네. 여기다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줘서 이 회사가 이제 관리 운영을 하는데 이자를 최대 20%를 받습니다. 고리대금업 아니에요? 세상에. 20%요? 보통 통장에 돈 넣으면 이자 얼마를 받으세요? 1%대 완전 초저금리 시대잖아요. 많아야 2%고 네.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정도의 수익이면 왜 맥커리한테 돈을 빌려? 시민들한테 돈을 빌리지. 그러게. 왜 대한민국 정부는 네. 광주시는 왜 우리 공무원들은 왜 시민이 돈을 벌게 하는데도 이렇게 안 나서면서 일정 몇 명이 돈 버는 데는 이렇게 발을 벗고 나서지?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 시의회에서 이제 제기가 됐는데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20%나 네. 이자를 내가면서요? 예.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네.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좀 많이 듣습니다. 나인님. 동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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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거는 그냥 아무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네. 얘기를 해보면은 디테일하게 갈수록 충격적이네요. 보통 1구간이 두암나들목에서 지원 IC까지인데 여기가 지금 보통 소태하고 지원 IC하고 같으니까 5.6km 정도 돼요. 여기 1,200원 받고 있고 1년에 통행료로 받는 돈이 한 200억 정도 돼요. 그때 1구간 재협상에서 윤정현 시장님 때죠. 2017년인가요? 2016년 12월 17일 날 했으니까 절감했다고. 1년에 100억씩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들어온다고 그랬죠? 200억 들어온다고 그랬죠. 100억 들어오면 통행료 600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절반이니까. 절반이니까. 음. 근데 올렸어? 전혀
아니 올리진 않았고요. 그대로 1,200원. 전혀. 네. 그렇다면은 2017년도에 지원된 것을 2018년도에 지원된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100억이 절약이 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한 20억 정도 절약됐나요? 1년에 100억 절약된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구 말이 맞았느냐? 그 맥커리는 아무래도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맥커리의 공시는 어땠냐면은 우리는 모든 돈을 다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럼 광주시의 말이 맞는 겁니까? 맥커리의 말이 맞습니까? 맥커리가 그 주주들을 속인 겁니까? 광주시가 광주 시민을 속인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지 않습니까? 광주시가 시민을 속인 거죠. 저는 이런 데서